오늘 머니 이슈 시간은요.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 풍성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의 히어로 종목들 여기에서 속출하고 있는데요. 원전 이야기 해볼 겁니다. 폴란드 최대 30조 대박, K원전 유럽 수출 물고 튀었다. 일단 여러 가지 팩트를 한 번씩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큰 그림에서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과연 되는 섹터인지 안 되는 섹터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섹터로 이 방향이 잡힌 것은 맞습니다만 신재생 섹터가 지금의 전력의 어떤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부터 신재생 섹터가 좀 이제 개화기가 열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약 7년에서 8년 정도는 원전이 그 역할을 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의 일단 방향성만 놓고 본다라면은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1단계와 2단계 수주를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일단 나누어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원전 건설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관리,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이렇게 크게 5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사업 관리입니다. 이걸 1단계라고 하는데 이 1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가져간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업 관리 부분에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업 지침서를 만들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네들 쪽으로 유리하게 수주를 끌고 간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 수주가 정말 중요했는데 아마 이것은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는 미국과 폴란드 사이의 정치적 논리가 아무래도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1단계 사업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왔고 또 중요한 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인은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가 이미 지금 미국 내에서도 조지아주에서 원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를 올 상반기에 매물로 내놓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과연 이 사모펀드는 폴란드 원전이 끝나는 시기가 2045년 이후인데 이때까지 과연 이 웨스팅하우스를 가져갈까요? 아니겠죠. 결국 1단계 수주를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의 몸값을 높이려 하는 전략이 이번에 충분히 녹아들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이번에 2단계 수주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중요한 또 포인트를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웨스팅하우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약 30년에서 35년 사이에 원전을 새롭게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조지아주의 원전 건설 역시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전 사업의 특성상 정해진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중인 사모펀드도 웨스팅하우스를 매각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폴란드 역시도 이런 부분들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공 능력, 모든 조건들이 우리나라 한선이 훨씬 더 유리하고 있음에도 일단 정치적 논리로 1단계를 줬지만 결국은 앞서 이제 추가로 진행될 3기, 4기, 5기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웨스팅하우스 역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했다가 조금 밀렸던 전체적인 어떤 두산 에너빌리 같이 원전주들 주가가 빠르게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웨스팅하우스의 약점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한수원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체코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그리고 체코 기대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약점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본다면 지금의 원전의 상승에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지만 짧게 이것만 추가적으로 볼게요. 지금 추가적으로 원전의 모멘텀을 기대하고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실지 아니면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쪽에 오히려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파생되는 쪽까지 우리가 볼 여유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전이라면 원전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좀 더 압축을 시켜드린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리고 한전기술 이 두 개의 종목만 여러분들이 조금 진짜 수혜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여러 가지 종목도 있습니다. 소위 테마주라고 하죠. 그런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테마주의 어떤 성격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테마 성격이 아니라 찐 수혜주를 봐야 될 때라는 진단까지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찾아보도록 할까요? 돈이 되는 이슈 두 번째는 이겁니다. 쌀은 LG엔솔, 양극재는 LG화학, 괜히 배터리 강자가
아니다. 올 7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LG화학이 갑자기 5% 이상 장 초반에 급등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은 이 월가에서 상당히 유명한 에비 조지프코온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2차 전지에서 봐야 될 탑픽은 LG화학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주가 상승세는 LG화학은 좀 소외가 되었었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말씀을 하신 것처럼 3분기 실적이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건 석유화학 시황은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금호석유, 롯데케미칼의 주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대한유화 같은 좀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회사에서도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4분기를 지나게 되면은 석유화학 시황은 일단은 바닥을 찍은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LG화학을 바라볼 때는 크게는 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겠습니다만은 석유화학 부분과 그리고 양극재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주가의 걸림돌이 되었었던 석유화학 부분의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바닥은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0% LG화학이 10% 올라가는 것은 거의 최근 1년 동안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 상승세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결국 양극재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양극재 부분 실적을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상당히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했습니다. QOQ 2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약 40%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익률 역시도 경쟁사 대비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올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는 약 10에서 15% 정도 감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결국 피어라고 할 수 있죠. 비교를 할 대상이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포스코 케미칼의 멀티플이 약 27배 정도 이제 적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LG화학도 이제 양극재 부분의 어떤 성장성을 시장이 확인을 했고 석유화학 시장은 바닥을 확인했다. 그러면은 빠르게 이 양극재 부분에 대한 멀티플 재평가가 지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LG화학을 숏을 쳤던 공매도 수급도 오늘 빠르게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키 맞추기의 어떤 관점을 봤을 때는 오늘 LG화학의 강한 상승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보다 양극재 매출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보다 낮은 멀티플을 적용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에서 양극재 증설 공장에 대한 최종 어떤 협의가 남겨둔 상황이고요. 증설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고 양극재에 대한 이익 추정치의 상향 그리고 멀티플 양극재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관심 있게 볼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80만 원 선 위까지 보는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사님은 고점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계신지요? 연말까지 최소한 10에서 15%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에서 15% 정도 대형주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한 탄력인데요. 긍정적인 시각 저희와 함께 공유를 해주셨습니다.